우리는 지금 비교적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병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병에 걸렸고 치료법도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질병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오늘의 의학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희생, 관찰과 발견, 그리고 긴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떤 질병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의학이 왜 다시 전환점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과거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상당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천연두는 오랜 세월 인류를 반복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콜레라는 위생이 나쁜 도시를 빠르게 휩쓸었고,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몸 안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적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류는 질병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세균 이론의 등장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질병을 나쁜 공기, 불결한 환경,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질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지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혁명이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질병을 운명이 아니라 과학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균 이론은 곧 의학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신과 항생제입니다. 백신은 몸이 실제 병원체를 만나기 전에 미리 약한 자극을 통해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방식으로 의학을 바꿔놓았습니다. 항생제는 또 다른 혁명이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져 생명을 잃던 시대, 폐렴과 폐혈증이 치명적이던 시대에 항생제는 세균을 직접 겨냥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인류는 전염병에 대해 처음으로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줄었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며 전염병은 점점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승리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질병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치매. 이 질병들은 과거의 전염병과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질병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것입니다. 현대의 주요 질병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됩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대사 균형이 흔들리다가 드러납니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 손상되고 염증과 지방이 쌓이며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집니다. 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의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암이 됩니다. 치매 역시 수십 년 동안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마지막에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질병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자, 생활습관, 환경, 면역 반응, 장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레스, 수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적 하나를 찾아 제거하면 해결되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질병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더 일찍, 더 정밀하게, 더 개인적으로입니다. 예방의학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밀의학은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설계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은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유전체 분석은 질병이 생기기 수십 년 전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염병과 싸워 이긴 것은 병원체를 발견하고 백신과 항생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만성질환 노화와 싸우기 위해 또 다른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도구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손상의 축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DNA 손상, 단백질 오류, 텔로미어 단축, 그리고 만성 저등급 염증. 이 과정들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장기가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결국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노화 자체를 치료 가능한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멈출 수 없더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를 되돌릴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면역계의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고 뇌와 장은 미주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이 흔들리고 염증이 만성화되며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조절되고 면역이 강화되며 노화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젊은 상태로 전환했을 때 노화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 특정 균죽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면역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임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질병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백신과 항생제가 무기였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인공지능, 그리고 노화 과학이 새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장수의학은 오래 살기 위한 의학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 스스로 움직이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오래 관계 맺고, 더 오래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학입니다.